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제게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너 혹시 소개팅 좀 해볼래? 소개팅? 내가 지금 그럴 정신이 어딨어. 얘 좀 봐. 소개팅 같은 것도 많이 해보고 해야 괜찮은 사람 만날 거 아니야. 넌 내 상황 잘 알면서 꼭 그런 말을 하더라. 지금 내가 남자를 만난다고 해봐. 조금 있으면 결혼하자고 할 텐데 뭔 돈으로 결혼을 하겠냐? 난 그냥 우리 엄마랑 행복하게 잘 살 거야. 그건 네 생각인 거지. 어머님은 그런 생각 안 하실걸? 그니까 그냥 한번 만나나 봐. 내가 보니 그 집이 농사도 꽤 크게 짓고 해서 괜찮다고 하더라고. 요즘은 농사꾼도 아주 괜찮은 직업 중에 하나야. 너무 색안경을 끼고 보면 안 된다니까? 내가 들어보니 땅도 많고 엄청 알부자라고 하더라고. 라며 친구 은경이가 저를 꼬드기고 있었습니다. 사실 은경이는 이미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었는데요. 집안 형편 때문에 남자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있던 제가 딱해 보였던지 괜찮아 보이는 사람만 있으면 소개해주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은경이에게 등 떠밀리듯 소개팅을 하러 갔는데요. 남자는 쑥스러움이 많은 것 빼고는 괜찮은 사람 같아 보였어요. 한 카페에서 남자가 제게 어렵게 말을 꺼냈거든요. 요즘 여자들이 농사 짓는 사람을 싫어해서 사귈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개해준 사람에게 제가 농사꾼인 걸 밝혔냐고 몇 번이나 물어봤을 정도였어요. 제가 농사꾼인 걸 알고 나오신 거 맞는 거죠? 네, 알고 나왔어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죠. 요즘 여자분들은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하면 인상부터 쓰더라고요. 근데 다 알고 나오셨다니 제가 오히려 놀랍더라고요. 저도 잘난 거 하나 없는걸요, 뭐. 회사를 다니고 있긴 하지만 월급이 막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이 부자도 아니고요. 남자가 워낙 솔직하게 말을 하고 있었기에 저도 있는 그대로 말을 했습니다. 제 대답이 마음에 들었던 것인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고요. 그렇게 우리는 사귀게 되었고 남친이 워낙 착한 편이었기에 처음으로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사귀고 있다는 소식에 은경이가 놀란 채 묻기도 했어요. 거봐, 내가 뭐라고 했냐? 남자는 진짜 진국이라니까? 그러게. 그동안은 여기저기서 허세 많은 남자들만 봐서 그런지 솔직한 모습에 오히려 끌리더라고. 엄청 솔직하고 착해. 둘이 아주 잘 어울릴 것 같더니만 다행이다. 이번에는 꼭 결혼해봐. 은경이가 진심으로 우리를 응원해줬습니다. 그 뒤 시간이 지나면서 슬슬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둘이 사귈 때는 아무 문제도 없었지만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금씩 삐그덕거리기 시작했어요. 남친 집에 인사를 갔을 때부터 범상치 않아 보이던 남친 엄마가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왔거든요. 남친 엄마는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것을 항상 강조하면서 당신에게 잘해야 한다고 압박을 하곤 했습니다. 하물며 상견례 날에도 우리 엄마에게 다짜고짜 묻기까지 했거든요. 딸 시집 보낼 돈은 있어? 그 말에 엄마가 이까지 악물고 꼭 참는 듯 해보였는데요. 딸 시집 보낼 정도는 됩니다. 돈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사실 우리 집하고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데 우리 아들이 좋다고 저 난리라 어쩔 수 없이 허락하긴 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한테 잘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엄마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는데요. 엄마뿐만 아니라 예비 시아버님도 많이 놀란 듯 예비 시어머님에게 외쳤어요. 사람이 무식해도 어찌 이리 무식할 수가 있어. 그게 지금 상견례 자리에서 할 소리야? 한 번만 더 쓸데없는 소리 하기만 해봐. 예비 시아버지가 예비 시어머니를 있는 대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예비 시어머니가 입을 꼭 다물어 버렸고요. 그 틈에 예비 시아버님이 우리 엄마에게 조용히 사과를 했습니다. 사돈, 너무 개의치 마세요.
생각이 좀 짧아서 그렇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알아듣게 잘 말을 할 테니 사돈께서 양해 좀 해주십시오. 예비 시아버님이 어찌나 정중하게 말씀을 하시던지 그제서야 엄마의 얼굴이 조금은 편안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은 여전히 울그락불그락이었고요. 그 뒤 남편과 시아버님의 배려 속에 큰 어려움 없이 무사히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한 뒤에도 가끔 시어머님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긴 했지만 남편과 시아버님이 굳건하게 지켜줬기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자마자 시어머님이 저를 압박하기도 했는데요. 너 말이야, 그 회사에서 월급 얼마나 받니? 지금 22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뭐? 220만 원? 그럼 꼴랑 그거 받으려고 가서 종일 그러고 있다는 거니? 이번 참에 다 때려치우고 농사일이나 도와라. 내가 보니 그게 훨씬 남는 장사 같구나. 회사 그만두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면 딱이겠구만. 어머님, 죄송한데 저는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받는 월급이 많진 않지만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걸요. 넌 젊은 사람이 머리를 그렇게 못 굴려서 뭐 해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냐?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그냥 농사일 돕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뭐 한다고 그 월급 받으면서 일을 다녀? 너 우리랑 같이 살기 싫어서 그러는 거냐? 네? 그게 아니라 결혼할 때 저는 회사 계속 다닐 거라고 이미 약속을 했었거든요. 시어머님이 어찌나 다그치듯 말을 하던지 제가 당황한 채 말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옆에서 듣고 계시던 시아버님이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당신이 뭔데 회사를 관두라 말아야? 사람이 직업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보람있고 좋은 건데 당신이 왜 참견을 하냔 말이야. 아니 그렇잖아. 꼴랑 220만 원 받으면서 야근에다 뭐해다 대체 뭐 하는 짓이냔 말이야. 그 월급 받을 바에야 차라리 농사일이나 도우면서 여기 들어와서 사는 게 훨씬 낫지. 낫긴 뭐가 나. 당신 같은 까딸스러운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야 하는데 퍽이나 낫겠다. 나 같아도 당신 같은 시어머니랑 사는 거 싫을 것 같아. 어떻게 된 게 허구한 날 며느리를 달달 볶아댈 수가 있어. 내가 볶아대긴 뭘 볶아댔다고 그래? 그럼 멀쩡한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는 게 볶아대는 게 아니고 뭐겠어? 설마 당신 악독 시어머니로 지역 신문에 나가고 싶은 거야? 그런 거 아니라면 그냥 조용히 살아. 뭐 한다고 불편하게 아들 며느리랑 같이 살려고 해. 서로 불편하게. 시아버님의 말에 시어머님이 저를 있는 대로 노려보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에 저는 그저 못 들은 척 고개를 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워낙 말을 곱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기에 그냥 못 들은 척하면 그만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악독한 사람이었는데요. 아마도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저를 힘들게 할까 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어요.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님이 화풀이 대상을 바꿨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제가 시어머님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자 점점 화가 치밀어 오른 시어머님이 우리 엄마를 찾아갔던 모양이었어요. 그때쯤 우리 엄마가 한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까지 찾아가서 음식을 시키면서 온갖 진상을 다 부렸다고 하네요. 그것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어느 날은 친정까지 찾아가서는 엄마한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린 모양이었어요. 우리 옆집 며느리는 시집 올 때 혼수를 바리바리 해왔던데 어떻게 된 게 우리 며느리는 빈손으로 올 수가 있어. 이게 다 친정이 못 살아서 그런 거 아니겠소? 사돈, 혼수 문제는 서로 안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얘기를 자꾸 꺼내시는 겁니까? 안 해도 너무 안 했으니까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런다고 진짜로 빈손으로 오는 사람이 어딨어요? 시어머님이 엄마를 나무랐다고 하네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는 시어머니가 친정집에 수시로 들렀다고 하는데요. 올 때마다 손에 일거리를 잔뜩 들고 왔다고 하네요.
사돈은 식당에서 일을 많이 해서 이런 것쯤이야 식은 죽 먹기잖아요. 집에서 혼자 하려니까 지루하기도 하고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금방 할 것 같기도 하고요. 라며 멸치를 몇 박스나 들고 와서는 엄마 앞에서 던지듯 풀어놓았다고 합니다. 사돈, 가정집에서 이 많은 멸치가 왜 필요한 겁니까? 그건 우리 집 가정일이니까 상관하지 마시고 얼른 손질이나 하시죠. 저도 옆에서 도울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사돈끼리 나란히 앉아서 대화도 하고 말이죠. 시어머님이 억지로 멸치를 다듬게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한 10분쯤에 지나자 시어머님이 하품을 하더니 엄마에게 말을 하더랍니다. 사돈,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해서 잠시 눈 좀 붙여야겠으니까 나 자는 동안 계속 다듬어야 합니다. 예? 손질한 지 얼마나 됐다고 눈을 붙이다니요? 내가 계속 잠을 자겠다는 게 아니잖소. 한 10분만 자다가 일어날 터이니 좀 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시어머님이 막무가내로 안방으로 들어가서는 대자로 누워서 잠을 자더랍니다. 그 모습에 기가 막히기만 했다는데요. 그동안 식당 일을 하면서 엄마도 여러 사람들을 많이 겪어봤지만 시어머님처럼 별스런 사람은 처음이었다고 할 정도였어요. 시어머님이 코까지 골고 잠을 자고 있는 동안 엄마가 멸치 손질을 해야만 했다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시어머님은 일어날 기미조차 보이지가 않았다고 하네요. 그렇게 2시간 넘게 낮잠을 자고 일어난 시어머님이 엄마에게 짜증스레 말을 했다네요. 식당 일을 오래 했다고 하길래 손이 빠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가 보네요. 겨우 이거밖에 손질을 못한 겁니까? 사돈, 저는 지금 잠시도 쉬지 않고 멸치를 손질했습니다. 그러는 사돈이야말로 내내 잠만 자다가 일어나 놓고는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암튼 나머지는 다음에 찾으러 올 테니까 마저 손질해 놓으세요. 저도 허리가 아파서 더 이상은 못하겠으니 그만 가지고 가시죠. 엄마가 시어머님께 억지로 멸치를 들려보내려고 했지만 시어머님이 고집을 피워대며 그대로 두고 갔다고 하네요. 문제는 시어머님의 만행이 그 뒤에도 계속되었다는데요. 나중에는 음식 재료까지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해달라고 했다네요. 사돈, 내가 우리 아들한테 들어보니 사돈이 닭볶음탕을 그렇게나 잘한다면서요. 닭볶음탕 만들어서 우리 남편 몸보신 좀 시켜줄 생각이니 좀 해줘 보세요. 여기 재료량은 다 사가지고 왔습니다. 예? 닭볶음탕이요? 내가 조금 있다가 음식 가지러 올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놀란 엄마가 뭐라고 말할 틈도 주지 않고는 시어머니가 쏜살같이 나가버렸다네요. 결국 엄마가 울며 겨자 먹기로 닭볶음탕을 만들었고요. 그런 일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시댁과 친정이 같은 지역에 있다 보니 더욱 자주 드나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엄마를 부려먹던 시어머님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그러한 사실을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이모로 인해 시어머니의 만행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너 혹시 요즘 네 엄마가 어떻게 지냈는지 알고는 있는 거야? 엄마가 왜? 어제 전화 통화할 때까지만 해도 아무 말 안 하던데? 이래서 자식 키워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고 하는 거야. 너 말이야. 네 시어머니가 네 엄마한테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지? 우리 시어머님이 뭘 어떻게 하는데? 제가 놀란 채 이모에게 묻고 있었는데요. 그때쯤 시어머님이 엄마를 괴롭히느라 제게는 관심조차 없었거든요. 그랬기에 저는 편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고요. 그런데 그날 이모 입에서 충격적인 말들이 터져나왔습니다. 말도 마라. 네 시어머니가 네 엄마 집에 찾아가서 별의별 일을 다 시키고 있어 이거사. 뭐? 별의별 일? 내가 오늘도 가봤더니 네 엄마가 이불 빨래를 하고 있지 뭐냐.
근데 처음 보는 이불들이 수두룩한 거야. 그래서 웬 이불이냐고 물었더니 네 엄마가 입만 꾹 다물고 있더라 그 말이야. 라며 이모가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자세히 말을 해줬습니다. 이모 말에 따르면 그날 이모가 엄마한테 무슨 이불이냐고 몇 번이나 물어봤지만 엄마는 그저 입을 다문 채 말을 돌리기 바쁘더랍니다. 그런데 잠시 후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보니 우리 시어머니였다고 하네요. 현관으로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님이 엄마한테 명령하듯 말을 했고요. 사돈, 이불 빨래는 다 된 거요? 설마 아직도 안 된 거 아니겠지요? 시어머니의 말에 엄마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사돈, 다 됐으니까 얼른 가지고 가세요. 엄마가 이불과 함께 시어머님을 등 떠밀듯 내보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이모가 놀란 채 엄마에게 물었고요. 설마 사돈 양반네 이불 빨래까지 네가 해준 거야? 그 양반네 이불 빨래를 네가 왜 해줘? 그냥 바쁜 일이 있어서 나한테 맡긴 것뿐이야. 그러니까 언니는 신경 쓰지 마. 설마 사돈 양반한테 이런 대접이나 받고 있었던 거야? 너 이러고 사는 거 지연이나 알고 있는 거야? 대체 왜 이러고 살고 있어?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른 이모가 엄마를 나무라기 시작했다네요. 언니, 지연이한테는 절대 입도 뻥끗하면 안 돼. 이제야 사람답게 살고 있는데 괜시레 일 크게 만들지 마. 지연이만 사람답게 살면 뭐해? 너는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데. 내가 너 때문에 진짜 속상해서 못 살겠다. 대체 왜 이 모양으로 살고 있냔 말이야. 너무나 속상했던 나머지 이모가 눈물까지 펑펑 흘린 모양이었어요. 지연아, 내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잖니? 사돈 사이가 얼마나 어려운 사이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래. 내가 그 집구석에 쫓아가서 난리칠까 하다가 너 때문에 꼭 참았는데 너 처신 똑바로 해. 난 내 동생 그러고 사는 꼴 절대 못 본다. 이모가 그토록 화를 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 말에 저 또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었기에 결국 회사에 말을 하고는 곧장 시댁으로 쫓아갔는데요. 동네 어귀에 다다르자 동네 분들 몇 명이 제게 다가오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했어요. 세댁, 우리가 남의 일에 왈가왈부하고 싶진 않은데 말이야. 아까 들어보니 세댁 시어머니가 친정엄마한테 이불 빨래까지 시켰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고 난리도 아니었어. 한 아주머니가 기가 막히다는 듯이 말을 꺼냈는데요. 옆에 있던 다른 분도 급히 말을 시작했어요. 어디 그것뿐만인 줄 알아? 아니 개인 요리사를 둔 것도 아니고 음식 재료를 사다 주고는 요리하라고 시키고 요리한 음식을 낼름 가지고 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그 멸치 손질도 몇 박스나 시켜서 냉동실에 짱 박아뒀잖아. 나한테도 하도 자랑질을 해대서 가봤더니 냉동실에 가득하더라고. 아이고 무슨 놈의 여편네 심보가 그렇게나 고약한지 보다 저런 사람은 처음 봤다니까. 그 와중에도 새댁 엄마가 그냥 다 해준 모양이더라고. 근데 새댁 엄마 속은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겠어. 그냥 듣기만 해도 내 속도 이렇게 문드러지는구만. 암튼 새댁, 내가 이런 말 했다고 절대 시어머니한테 말하면 안 되는 거 알지? 새댁 시어머니 성격에 동네가 발칵 뒤집어지고 남을 거야. 이 동네에서 자네 시어머니한테 머리채 안 잡힌 이가 몇 안 되거든. 아유, 그 성질머리가 어디서 나왔나 몰라. 동네 분들이 몸까지 부르르 떨며 신신당부까지 하고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말에 더욱 이성을 잃고 말았는데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거든요. 그렇게 잠시 후 시댁 대문 앞에 도착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마당에서 누군가에게 큰 소리로 말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집에는 일꾼이 하나 더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 오늘도 이불 빨래까지 싹 다 해주고 요즘 아주 살맛이 난다니까. 가만히 있어 보자. 내일은 또 무슨 일을 시킬까나. 근데 그 사돈 양반도 식당에서 일을 한다고 하지 않았어? 일 끝나고 남는 게 시간인데
혼자 집구석에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 딸도 시집가서 혼자 있는데 일거리 갖다 주면 심심하지도 않고 좋은 거지. 이거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겠어? 아니, 그건 좀 아니지 않나? 나중에 며느리가 알면 난리 날 것 같은데. 지가 난리 칠 게 뭐가 있어? 그러게 혼수라도 많이 해오던가. 원래가 돈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해서 갚아야지 어쩌겠어. 근데 그걸 친정엄마가 대신해준다는데 나쁠 게 뭐가 있어? 시어머니와 그 아주머니가 신나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모든 대화 내용을 녹음해야 할 것만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워낙 거짓말도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녹음을 하면서 시댁 철제 대문을 발로 꽝 하고 차면서 들어갔습니다. 소리가 어찌나 요란하던지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란 모습이었어요.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네가 대문을 팔로 찬 거냐? 네, 제가 찼습니다. 왜요? 기분 나쁘세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쏘아붙이고 있었는데요.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혼비백산한 채 외쳤어요. 아이고 세상에나, 며느리가 다 들은 모양이구만. 이를 어째 그래? 난 이만 가봐야겠구만. 나중에 봄새. 라며 급히 대문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가 지금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어디 시댁 대문을 발로 차고 들어와.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미쳐요? 제가 미친 게 아니라 어머님이 정신이 좀 이상하신 거 아니고요?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일을 시켜먹을 수가 있어요? 너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 어디 시어머니한테 바닥바닥 대들고 있어. 꼭 애비 없는 티를 내는구만. 어머님이야말로 무식이 철철 흘러 넘치시네요. 제가 시어머니를 있는 대로 노려보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뭐가 어쩌고 어째? 무식? 이게 보자 하니까 어디서 뚫린 입이라고 그따위로 말을 하고 있어. 너 지금 그게 시어머니한테 할 소리야? 할 소리요? 아직 할 소리 다 못했습니다. 저도 지지 않고 동네가 떠내려가라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요. 그 바람에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시아버님과 남편이 급히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는데요. 아마도 누군가 시아버님께 연락을 한 모양이었어요. 그때까지도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고 있었기에 시아버님이 놀란 채 시어머니한테 소리쳤어요. 이런 정신 나간 여편네 같으니라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렇게 시아버님이 시어머니를 데리고 급히 방으로 들어갔고 남편이 제 손을 붙잡고는 그곳을 나와버렸습니다. 제가 나오는 모습을 보자 동네 사람들이 한마디씩 했는데요. 내가 사달이 날 줄 알았구만. 해도 해도 너무했어. 그니까 말이야. 어디 사돈한테 그럴 수가 있어. 아주 꼴 좋네. 이 집 아저씨 알았으니까 오늘 아주 사달이 나겠구만. 아유, 징글징글한 사람이라니까. 저리 살면 벌 받는다니까. 저리 살다가 천벌 받지 천벌 받아. 뭐 잘한 게 있다고 며느리 머리채까지 잡아. 나 같아도 친정엄마한테 그렇게 했다고 하면 가만히 안 있겠구만. 라며 혀까지 차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았으면 시어머니 편을 드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뒤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하겠다고 통보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이미 시어머니에게 머리채까지 잡힌 마당에 다시 얼굴을 마주할 생각조차 없었거든요. 제가 이혼을 하겠다고 하자 다음날 시아버님과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왔는데요. 시아버님과 남편이 우리 엄마에게 무릎까지 꿇은 채 용서를 빌었습니다. 사부인, 제가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게 다 못난 제 탓입니다. 사부인과 며느리가 맘 풀릴 때까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사과드릴 테니 부디 이혼만은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아들놈이 먼저겠습니까? 그러니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시아버님과 남편이 어찌나 용서를 빌어대던지 엄마와 제가 몸둘 바를 모를 정도였습니다. 잠시 후 엄마가 시아버님과 남편에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한 채
돌려보냈는데요. 어깨가 축 처진 채 돌아가는 모습을 보던 엄마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네 시아버지 같은 사람이 네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랑 어떻게 결혼을 한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구나. 그러게, 나도 그게 참 이상하긴 하더라고. 아무리 봐도 두 분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것 같더라고. 정말로 신기했던 것이 동네 사람들조차도 두 분이 전혀 맞지가 않는데 같이 사는 게 신기하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 뒤 시아버님이 말하기를 두 번 다시 시어머니를 보는 일이 없을 거라며 저를 설득하고 또 설득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무슨 의미인 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아버님이 시어머니를 집에서 내쫓아버렸다고 했어요. 그동안 시아버님이 몇 번이나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 사돈을 부려먹은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난리가 나고 말았던 거죠.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그런 일이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기도 했지만 동네 사람들이 시아버님께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 말해주기도 했고 제가 녹음한 것도 있었기에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땡전 한 푼 없이 쫓겨나고 말았고요. 그 뒤 시어머니는 시이모님들 집을 전전했다는데요. 성격이 워낙 별나서 한 곳에 오래 있지 못하니 나중에는 시아버님이 쪽방을 하나 얻어준 모양이었어요. 거기서 별거를 하며 홀로 살고 있답니다. 그렇게 시아버님의 화가 누그러질 때까지 조용히 살다가 은근슬쩍 들어올 모양인 것 같았지만 시아버님은 한결같이 이혼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계신답니다.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엄마와 제게 전화를 해서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했지만 그냥 차단해버렸습니다. 워낙 말을 많이 바꾸는 사람이라 굳이 대꾸를 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과연 시아버님이 시어머니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